전남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사 업무 길라잡이 네 번째 시간으로 학교 보건 분야와 학교 급식 분야에서 자주 지적됐던 사례와 근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종합감사를 준비하실 때 감사 업무 길라잡이 책자와 함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 종합감사 시 학교 보건 분야에서 자주 지적됐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 분야에서는 학생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등 학생 건강관리 업무 소홀, 성명검사 부적정 시행 및 성명건축물 안전관리인 업무 소홀, 학생 정서, 행동특성검사, 결과조치 소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총 5가지 사례가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5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그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 건강검사 규칙 등 성장기 학생들의 질병치료, 예방, 그리고 자기건강관리 함양 등을 위해 총 39가지 항목에 대해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시된 건강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관리계획 수립, 건강이상자, 즉 요양호 학생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을 하고 특별지도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합감사 시 학교에서는 39가지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요양호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한 경우가 있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면건축물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면안전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학교회장은 건축물 성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 관리해야 합니다. 성면건축자재가 50m 이상 사용된 경우 성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성면 지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면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성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 지정과 함께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합감사 시 성면건축자재가 50제곱미터 이상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면건축물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건축물 성면 지도 미작성, 미제출한 경우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성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변경되었으나 관리인 변경 미지정, 그리고 안전관리인 교육 미이수도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성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변경되면 변경 지정과 함께 안전관리인 교육 이수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면검사 위해성 조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사용 빈도에 따라 나누어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같은 본관동 1층이더라도 교실과 복도를 나누어 조사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사항을 유의하여 용도와 빈도에 무관하게 층별로만 조사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육체적 건강이 중요한 만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겠죠. 학교보건법 제11조 교육부에서 발행한 학생 정서, 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 정신 건강 상태 결과에 따라 우선관리 대상 학생에 대해서 월 1회 학교 상담을 실시해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학생이 확인되면 즉시 기관과 병의원에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학적 변경, 학년 진급 시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교사 간, 인계인수 철저 등 학교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감사 시 관심군 학생에 대한 상담일지 미작성, 관리계획 미수립 등 사후 관리에 소홀하였고 관심군 학생의 결과를 정상으로 변경하는 등 학생 정서, 행동특성 검사를 소홀히 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그리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상은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개선과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의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면에 의한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입니다. 또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라 기관 및 단체 내 성폭행 발생 시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폭력 예방 교육 시 불참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 미실시, 대면 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사이버 원격 교육만 이수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기관 및 단체 내 성폭력 사안 발생 시에는 사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업 중 성희롱 발언과 같은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처치 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학교회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 관련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계획에는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한 최소 3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학년도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직원이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종합감사 시 점검해보면 응급처치 관련 교육에 교직원이 참석하지 않거나 미참석한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이 추가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등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에 소홀히 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전남교육을 위해 전남교육가족 여러분들 폭력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에 잊지 않고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어서 학교 종합감사 시 학교급식 분야에서 자주 지적되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사례가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요. 학교급식 운영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식재료 구매 부적정, 즉 식재료를 구매할 때 특정 상품이나 규격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외부 음식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소홀, 즉 보존식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복수검수와 대면검수를 실시하지 않은 식재료 검수 소홀, 결혼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건강검진 및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사례별로 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발행하여 매년 안내하고 있는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급식 운영비는 급식시설이나 설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종사자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 연료비와 소모품비 등의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는데요. 종합감사를 통해 각급 학교를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급식 경비로 집행할 수 없는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상비약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여 지적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과 매년 발행하여 안내하고 있는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사용할 식재료 구매 시 특정 상품 또는 특정 규격이나 모델을 제한하여 공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에서 매월 학교급식에 사용할 식재료와 공산품에 대한 구매 입찰을 공고할 때 현품 설명서에 일부 특정 상품이나 특정 모델로 제한하거나 식품 주요 성분을 소수점 이하로 표기하여 특정 상품을 간접 제한한 사례가 있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뚜기, 청정원, 백설 등과 같이 특정 브랜드명을 표기하거나 포도 한 모금, 상큼화삭 단무지와 같이 제품명을 표기한 경우가 되겠죠. 건포도를 표기하면서 초건포도 99.75%, 해바라기유 0.25%와 같이 주요 성분을 상세 표기한 경우도 간접 제한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식 관리와 관련된 지적 사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와 동법시행규칙 제95조,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의 준수사항과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매년 발행하여 안내하고 있는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의하면 간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이외의 외부 음식은 반입하면 안 되고 불가피하게 외부 음식을 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회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을 위해 보존식 관리 요령에 따라 모든 조리 및 제공된 음식과 간식은 영하 18도 이하의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 즉 휴무일을 포함하여 6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완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음식은 원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존식 관리 요령을 살펴볼까요? 조리 및 제공된 모든 음식을 배식 직전에 종류별로
각각 1인분 분량의 충분한 양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나 멸균 봉투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존식 채취 시에는 소독해서 건조되어 있는 집기를 이용해야 하고 채취된 보존식은 세균 전이를 막기 위해 개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급식일자, 식단명, 채취시간, 채취자 성명, 폐기일자, 냉동고 온도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종합감사 시 학급 운영비나 교육 운영비 또는 일반 수용비 용도로 학생들에게 피자나 치킨 등과 같은 간식을 제공하면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0조, 제12조,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매년 발행하여 안내하고 있는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 검수 등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해야 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식재료를 검수할 때는 복수검수와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 등급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선도, 수량, 유통기한, 원산지, 제조원, 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영양교사가 병가 또는 연가 등으로 부재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를 납품할 때 복수검수를 실시하지 않거나 식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 따르면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식재료 배송원 등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대체 인력이나 운반급식 인력을 채용할 때에도 범죄전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기한이 촉박하여 사전 조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채용 당일에라도 관련 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감사를 통해 각급 학교를 점검한 결과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무로 인해 대체 인력을 사용하면서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채용하는 사례가 있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보건 분야와 학교 급식 분야의 감사 지적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감사 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